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한국 노래 K-팝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도 음악을 좋아해요? 어떤 음악을 좋아해요? 이번 3과에서는 대중음악에 대해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대중음악. 여러분 모두 음악이 뭔지 알고 있죠? 그럼 대중음악은 뭘까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대중음악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중음악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번 과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휘 늘리기. 1번 대중음악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어휘들을 모두 알 것 같은데요. 먼저 가사. 네, 노랫말이죠. 선생님이 여기 아이유의 반편지 노래 가사의 일부를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도 가사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솔로 가수. 그리고 솔로 가수와 함께 백댄서. 이거는 영어니까 모두 알겠죠? 네, 여기 선생님이 블랙핑크 제니가 솔로로 부른 노래를 준비했어요. 네, 모두 알고 있죠? 빛이 나는 솔로. 이렇게 혼자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솔로 가수, 그리고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뒤에서 함께 춤을 추는 사람들을 백댄서라고 합니다.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 그룹. 네, 솔로 가수와는 달리 여러 명이 함께 활동하는 것을 그룹이라고 하죠. 따라란. 네, 지금 아미 분들이 깍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도 아미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한국인으로서 정말 고마워하고 또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BTS. 그리고 작사가 작곡가. 전에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작사가는 노래의 말, 가사를 쓰는 사람이고요. 작곡가는 노래의 멜로디를 만드는 사람이죠. 다음, 마지막으로 연주가. 선생님 이름이 조연주인데요. 네, 선생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연주가라고 합니다. 모두 알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대중음악을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다음을 통해 대중음악을 접할 수 있어요. 매체들이죠.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이용해서 대중음악을 듣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텔레비전. 네. 선생님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트로트 음악을 매일 들으십니다. 그리고 라디오. 네, 아직도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세대들은 라디오를 들으시죠. 그리고 CD 플레이어, MP3. 레트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CD 플레이어와 MP3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네, 선생님은 주로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음원을 통해서 음악을 듣겠지요. 네, 대중음악을 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오늘의 단어들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대중음악의 특징을 나타내는 어휘와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가사가 좋다. 리듬이 경쾌하다. 유행하다.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 따라 부르기 쉽다. 신나다. 낭만적이다. 예술성이 뛰어나다. 멜로디가 좋다. 춤이 재미있다. 대부분 들어본 표현들이죠. 수업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요즘 재미있는 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같이 영상을 볼까요? JYP 박진영이 자신의 신곡 그루브백의 안무를 따라하는 댄스 챌린지를 계획해 세계 각지의 K-팝 팬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있다는데요. 이 뜨거운 호응 속에 글로벌 딴따라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남산에서 시작해 스페인에서도 그리고 태국에서도 박진영과 팬 천여 명이 함께 춤을 춥니다. 그룹 슈퍼주니어의 신동과 댄서 리아킴도 함께해 열기가 더욱 뜨거웠는데요. 국적과 나이, 성별 구분 없이 글로벌 팬들이 춤으로 뭉쳤습니다. 내일 브라질 상파울루를 거쳐 미국 LA까지 춤바람을 이어갈 예정이라네요. 네, 정말 재미있겠죠? 네, 선생님도 나중에 한번 연습해 봐야겠어요. 자, 그럼 이제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화 1. 민지 씨와 타네 씨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타네 씨는 어떤 음악을 듣고 있어요? 타네 씨는 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대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화 1. 타네 씨! 타네 씨! 제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요? 미안해요. 음악 소리가 커서 못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번에 신곡을 발표했거든요. 어떤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볼래요? 춤도 재미있고 정말 신나는 노래예요. 리듬이 경쾌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타네 씨는 저도 모르는 한국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한국 노래를 좋아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건데 당연히 잘 알지요.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은 나오는 날 바로 다운로드를 받는걸요. 잘 들었어요? 같이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타네 씨, 타네 씨, 제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요? 미안해요. 음악 소리가 커서 못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번에 신곡을 발표했거든요. 신곡, 무슨 뜻이에요? 네, 새로 나온 노래, 신곡이라고 하죠. 어떤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볼래요? 춤도 재미있고 정말 신나는 노래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던 박진영 씨 노래처럼 춤도 재미있고 신나는 노래인가 봐요. 리듬이 경쾌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타네 씨는 저도 모르는 한국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한국 노래를 좋아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건데 당연히 잘 알지요.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은 나오는 날 바로 다운로드를 받는걸요. 네, 왜 타네 씨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국 노래를 좋아해서. 대화 내용 중에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대답해 줄게요. 오늘 공부할 문법을 볼까요? 여기 춤도 재미있고 정말 신나는 노래예요. 신나다 라는 말을 명사 앞에 써서 꾸며주고 있지요. 여기에도 부르는 소리, 부르다 동사를 소리 앞에 넣어서 꾸며주고 있어요. 이렇게 동사,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문법에 대해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법은 세종한국어 2, 3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형용사나 동사 뒤에 붙어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문법이죠. 오늘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형용사일 때와 동사일 때가 조금 다르죠. 형용사일 때는 받침에 따라 받침이 없으면 니은, 받침이 있으면 은을 붙입니다. 그리고 동사일 때는 동사는 시제가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각각의 경우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른 형태를 붙입니다. 그럼 먼저 형용사를 복습해 볼게요. 형용사 받침이 있는 경우, 받침이 없는 경우. 자, 먼저 받침이 없는 경우를 볼까요? 크다, 예쁘다, 날씬하다. 받침이 없을 때는 니은을 붙인다고 했죠? 큰, 예쁜, 날씬한. 받침이 있을 때는 은을 붙입니다. 작다, 작은, 짧다, 짧은, 많다, 많은. 여기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크다, 큰, 작다, 작은. 더 많은 예문을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큰, 예쁜, 날씬한, 긴, 작은, 짧은, 좋은, 귀여운. 여러분 중에 왜 길다와 귀엽다가 이렇게 활용하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 텐데요. 길다, 멀다는 리을 탈락 형용사로 니은, 비읍, 시옷 앞에서 리을이 탈락됩니다. 리을이 탈락되면 기, 뭐 이렇게 남겠죠. 그러니까 니은을 붙여서 긴, 먼 이렇게 활용합니다. 다시 한번 받침이 없거나 모음으로 끝나거나 또는 받침이 있지만 리을 받침일 때 니은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길다, 긴 머리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엽다는 잘 알고 있지요? 귀엽다, 춥다, 덥다, 비읍 불규칙. 그래서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어 귀여운 이렇게 활용합니다. 끝으로 형용사 중에 있다, 없다로 끝나는 형용사는 동사처럼 는을 붙입니다. 멋있다, 멋있는, 재미있다, 재미있는, 재미없다, 재미없는. 있다, 없다 더하기 는. 예를 들어 재미있는 춤, 재미없는 영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형태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동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동사는 시제가 있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받침이 없을 때, 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형태를 살펴볼게요. 먼저 과거형일 때입니다. 받침이 없으면 니은을 붙이고 받침이 있으면 은을 붙입니다. 형용사처럼요. 자, 여기 볼게요. 가다, 간, 보다, 본, 읽다, 읽은, 먹다, 먹은. 그런데 동사의 현재 시제일 때 그리고 있다 없다로 끝나는 동사는 그냥 는을 붙입니다. 가는, 읽는, 있는, 없는.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 받침이 없을 때는 리을, 받침이 있을 때는 을, 가다, 갈, 보다, 볼, 읽다, 읽을, 먹다, 먹을.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보다라는 동사를 시제에 따라 다르게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해볼게요. 지난주에요, 과거예요. 지난주에 본 영화는 재미있었어요.
지금 현재예요. 지금 보는 영화는 재미있어요. 내일 미래죠. 내일 볼 영화는 재미있을 거예요. 이렇게 시제에 따라 다르게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본 영화, 보는 영화, 볼 영화. 예문을 2개 더 살펴볼게요. 가다. 어제 공원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공원에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일 공원에 갈 사람이 누구예요? 다음, 듣다. 듣다는 모음과 만날 때 디귿이 리을로 바뀌지요? 어제 들은 노래는 한국 노래예요. 지금 듣는 노래는 한국 노래예요. 는 자음이 왔으니까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지 않지요? 내일 들을 노래는 한국 노래예요. 들은 노래, 듣는 노래, 들을 노래.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읽어볼게요. 1번, 투이 씨는 어떤 음악을 좋아해요? 멜로디가 아름다운 노래를 좋아해요. 아름답다, 아름다운. 2번, 요즘 유행하는 노래는 리듬이 너무 빨라서 따라 부르기 어려워요. 맞아요. 특히 랩은 정말 따라 부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잘하지요? 유행하다, 유행하는. 3번, 이렇게 낭만적인 노래를 들으면 헤어진 여자친구가 생각나요. 낭만적이다, 낭만적인.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1번, 어떤 음악을 좋아해요? 신나다. 어떻게 활용할까요? 저는 신나는 음악을 좋아해요. 2번, 가사가 좋다. 어떻게 명사를 수식할까요? 가사가 좋은. 가사가 좋은 음악을 좋아해요? 아니면 멜로디가 아름다운 음악을 좋아해요? 저는 멜로디가 아름다운 음악이 좋아요. 다음 3번, 다음 달이에요. 미래 시제를 써야겠죠? 다음 달 모임은 어디로 할까요? 지금 모이다, 모일. 지금 모일 장소를 찾고 있어요. 마지막 4번, 지금 신다, 신발. 지금이 나와서 현재형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좀 주의해야 해요. 여기 그림처럼 신발을 신는 동작을 지금 하고 있으면 현재형을 사용해서 지금 신는 신발 새로 산 거예요? 혹은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새로 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발을 신는 동작을 이미 마친 상태에서 신발을 바라보며 이 질문을 한다면 지금 신은 신발 새로 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알겠어요?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좋아해요? 공부한 문법을 사용해서 아래처럼 댓글에 답을 써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리듬이 경쾌한 노래를 좋아해요. 또는 저는 가사가 좋은 노래를 자주 들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